헬리오시티 관련해서 네 지금 현재 동남권 전세 시장의 블랙홀이라고 불리워질 만큼 송파구 전체의 전세 가격은 10주째 하락을 하고 있고요. 1억 원 이상 내린 것도 네 보이고 있습니다. 또 매매 가격도 지금 송파구 쪽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 아파트 지금 지난주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지난주 거, 그러니까 요번에 발표한 거 한국감정원 자료 보면요, 네. 송파구 또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요게 그러니까 이게 매주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요게 지난주에 그래서 저도 송파구 쪽에 확인을 해봤거든요. 예, 예, 하시는 예. 분들한테. 네. 그랬더니 일단 호가 자체가 2억 이상 빠졌대요. 호가가 어. 거래는 지금 그럼 금매들 거래들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호가 자체가 2억으로 빠졌고 예.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과거처럼 많이 줄어들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비싸다는 생각도 있었을 거고. 네. 파구 동향을 개발에- 한번 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겠다. 궁금하다. 그런 상황에서 가격이 빠졌다가 이제 다시 뭐 조정하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강남이 지금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얘기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주 수요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강남에 지금 현재 이주 수요가 가장 크게 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신반포 3차라든지 뭐 미성이나 크로바 우리가 늘 얘기했던 이런 데들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주 수요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헬리오시티에 대한 어떤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지금 신반포나 경남이나 무슨 뭐 미성 크로바 뭐 해서 다 합쳐봐야 따지고 보면 약 한 4천 세대 정도가 이주하게 되는 건데 따지고 보면 지금 헬리오시티는 이제 두 가지이죠. 이주 수요를 뭐 물론 받아낼 수도 있어요. 당연히 글로 빨려 들어가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전체 9,150세대 중에 9,510세대. 9,510세대인가요? 네. 9,510세대 중에 그 조합원들이 다시 백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당 그렇죠. 부분. 그렇게 따지면은 실질적으로 물량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움직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강남 쪽은 우리가 잠실 때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 물량이 이렇게 빠지면 다 죽지 않아요? 매매 가격이고 전세 가격이고.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입주 않아요? 물량이 많다고 해서 물론 매매가 시장에서 물량이 많이 쏟아지면 매매 시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시장 방향성 자체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어떻게든 사람들이 잠금 치고 더 들고 가려고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방향성 보고 사람들이 움직이죠. 일단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다. 아니 저 개인적으로는 네. 잠실 4단지를 처음 입주할 때까지만 해도 큰 시장에 영향은 없었어요. 네. 그다가 1, 2, 3단지 동시 입주하면서 네. 사실상 전세 가격이 3억 전세는 많이 빠져. 매매는 안 했고 빠지잖아. 매매도 많이 주저앉았었거든. 주저앉았었어요. 근데 매매 그 가격도 좀 입주하던 빠졌- 시기가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그렇지. 예. 그러니까 조정을 받기는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폭락이나 이런 수준으로.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금매들이 간혹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받은 매도인들의 금매들이 간혹 나오기도 하죠. 이제 그럼요. 그걸 기다릴 수도 있고. 예.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지금 헬리오시티가 제가 지난주에 파악한 바로는 6억짜리 전세들이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전세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또 더 빠지고 계속 있죠. 더 빠지고 예,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어디까지 그래서 이제 불안해들 하시나 봐요. 이제 가격이 빠지게 되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자금 마련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헬리오시티 알아볼 때 뭐 한 14억 매매 30평대 기준으로. 근데 전세가 만약에 5억 5천 이렇게 되면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것도 돈이 너무 많이 불가지. 들잖아요. 예. 지금 14억에 6억이면 8억을 돈을 더 마련해야 되는 건데 취득세 네. 이런 것까지는 돈이 훨씬 더 들어가는 건데 투자로 들어가기 어렵고 결국 그런 이유 때문에 매매가가 13억 뭐 이런 식으로 무너질 수도 있긴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아니 팔아야 실제- 되는 사람들은 실제 잠금 치기도 어렵지 않아요? 전세 가격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대출을 묶어놓은 상태에서는 잠금치기가 만만하지 어렵죠. 않죠. 예, 사실상 대출 받아서 불가능 전세 받고 일인데. 뭐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고 이렇게 운영하기도 만만치 않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뭐 어쨌든 시장의 위기가 기회니까 강남에 이번에 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헬리오시티 싼 전세 한번 새 아파트에 송파가 전체적으로 약세구나. 저 어제 거여맞춤 뉴타운도 시세 체크 좀 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거 돈 있으면 사고 싶다. 막 그런 생각 들더라고. 송파구가 지금 날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네. 인근의 그런 영향이 뭐 전체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싶어지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금 마련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또 전세를 찾으시는 분들 벌써 입주가 올 하반기인데도 불구하고 전세 물량이 나오면 계약들은 되고 있어요. 다만 추가적으로 매물들이 나오면서 가격 하락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강남권의 저렴한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헬리오시티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빠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보다는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런 예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일단은 수익형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가 점포의 임차인들이 운영이 어렵고 임대료 부담 때문에 문을 닫고 내놔서 공실률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큰 문제인데 지금 보면은 강남의 공실률이 8%대에서 9.1%대로 홍대나 합정도 역시 7.4%대에서 12.5%. 여기 홍대 합정 같은 경우에도 뜨거운 상권이죠. 종로도 11%에서 20%대로 공실률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또 경리단길 같은 경우에 권리금도 공실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의 뭐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명동 같은 경우에 임대료를 20% 이상 내려도 임차인을 못 구해서 지금 난리가 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공실률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우리는 가면 사람들이 늘 바글바글하지 않나요? 일반적인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는 진짜 생각할 것 자영업 같은데. 창업이 이 1층 창업이 진짜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사하기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점차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공교롭게도 어제 술 먹은 분이 이제 이런 자영업 장사하는 분이랑 밤에 술을 먹었거든요. 네. 직원 월급이 되게 많아요. 최저시급 문제도 또 걸리겠구나 네. 이제. 그 회사는 네. 직원 그냥 신입 직원 음. 입사하면 월급 220 준대요. 어. 네, 그게 계산해 보면 그렇대요. 음. 시급 일하는 시간 그리고 야간 수당이 야간에 술집들 이런데 야간이라니까 야간 수당도 걸리고 네. 그다음 몇 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 수당 줘야 되는 주휴 수당 걸리고 네. 이게 다 먹으면 기본적으로 한 달 일하면 206만 원? 뭐 거의 200만 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그거보다 그런 거 다 더해가지고 초급을 220 준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주게 되면 인건비 부분에서 엄청난 이게 엄청 상승이죠. 스트레스가 부담이. 크대요. 예, 그래서 참 어렵다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도 되게 힘든데 다른 데들도 이 직원들 고용 문제가 급여 문제가 만만치 않고 알바들 뭐 이런 것들 그 문제도 되게 쉽지 않다고 그 풀어 나가기가 되게 깝깝하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가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공실률이거든요. 이제 공실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뭐 그동안 계획했던 모든 게 다 무산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입지 좋은 상가 투자도 되게 무섭죠. 입지 좋은 상가, 입지 좋은 상가를 찾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은 공실률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입지 좋은 상가를 찾는데 이건 지금 뭐 입지 좋은 상가들도 버텨나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다가 또 내년에 시급 진짜 올라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커지게 될 텐데 과연 자영업자들이 이걸 끌고 나갈 수 있을지는 관건인 것 같아요. 경제부총리가 그래서 자영업자들이랑 간담회하고 미팅하고 현장 찾아가갖고 고충 듣고 뭐 여러 가지들 하신 거는 같은데 일단 이게 지금 문재인 그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 최저시급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인데 아무래도 시장 쪽에서는 이거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뭐 이제 하나만 원인을 하나에서만 찾을 수는 없죠. 물론이죠. 예, 이게 보면 이 사업 시행자들도 상가를 지금 여기 기사에서 언급된 곳 중에 상당수는 일종의 관광 상권이거든요. 네. 핫하게 떴다가 네. 핫하게 지는. 네. 그러니까 막 상권이 뜨면서 이 동네 요새 장사 잘 되고 그런데라고 하면서 상권이 만들어졌다가 그런 핫한 상권들이 계속 옮겨 다니거든요.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상권 이제 이동. 익숙해지면 야 이제 여기 참신한 것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상권이 약간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안 찾으면 그 임대료를 내기 버거우면서 이제 무너진 이제 그런 영향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건물을 짓거나 사업 시행 하잖아요. 주택 뭐 아파트를 짓거나 뭐 하면 이 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상가를 좀 과도하게 많이 짓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채울 수 없는 상가인데 과도하게 상가들이 많이 공급되거나 또는 공급된 상가가 너무 지나치게 비싸게 그러니까 적정 말 그대로 지불할 수 있는 임대료 수준 이상으로 임대료를 내게끔 이렇게 좀 고분양되는 부분들도 이런 어떤 공실 비싸게 분양 받아놓은 게 있는데 또는 비싸게 매입한 게 있으니까 얼마 정도 수익률은 말 그대로 요구 수익률은 나와줘야 되는데 그 상권 또는 여기서 갖고 있는 그 여기가 여력을 못하니까 받아들여지지 못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근데 거죠. 반대로 네. 저는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는 깝깝하다 답이 없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요새는 저도 소비를 이 상가에서 소비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거든요. 먹고 마시는 거 정도나 상가 가서 하지 물건 사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인터넷으로 사거든요. 네. 또는 요새는 또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것들 말 그대로 다이렉트로 중국이나 이베이나 네. 뭐 이런 곳에서 아마존이나 이런 곳에서 해외 직배도 많이 하고 요새 뭐 쇼핑도 많이 인터넷 쇼핑들도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 그런 쪽 이제 소비의 어떤 패턴 자체가 1층 상가들이 결국 되게 버텨나가기 힘든 이런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도 같은데요. 네네. 반대로 시장 만약에 이걸 갖다 그냥 가만히 시장의 논리에 냅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폐업하는 가게들이 많이 늘겠죠. 힘들겠죠. 네, 그리고 임대료가 내려가겠죠. 임대를 못하면 주인들이 임대료가 내려갈 거고 그래도 안 맞춰지는 상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안 맞춰지는 상가는 계속 비어 있겠죠. 경매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경매로?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이 경매 물건이 상가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경매 물건들이 많이 그럼 경매 물건 나오면 어떻게 돼? 경매는 계속 유찰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경매 가격이 감정가가 높게 나오면 계속 유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이 경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상가 물건들의 숫자 되게 늘어나고 그 만약에 그럼 상가 좋은 상가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상가인데 가격 빠지면 어떤 경매 투자로서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입지의 상가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런 기회들이 당장은 아니죠. 이제 이게 쌓이고 쌓이면 버티다 못해서 그 위에 경매가 나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시그널을 하나 또 잡긴 잡았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불과 작년 재작년만 해도 그 꼬마 빌딩 해가지고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사실 매물을 투자를 하고 싶어도 물건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이런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로 접어들면서 매수세보다는 물건이 지금 많이들 나오고 있대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그 물건이 많이 나온 이유도 거기도 그거 아니야. 대출 잠가서 그렇죠. 대출 영향이 크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 들어간 돈을 잠그면 시장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출 영향이. 근데 사실 또 그 선생님이 생각해봐야 될 게 이게 대출의 영향이 물론 없진 않지만
이 상가 같은 경우에 대출 비율이 담보가 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대출이 주택처럼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처음부터. 거기다가 선순위 임차인이고 뭐고 차 띄고 포 띄고 다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주택의 대출 시장이 주택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 상가가 대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반 이하 수준이거든요. 너무 그러면 오른 부분이 반영되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일단 트렌드죠. 꼬마 빌딩에 대한 트렌드가 한때 굉장히 큰 이슈였다가 이제 이것도 역시 시장의 변곡점을 맞아서 좀 조정이 되는 장 아니겠나. 뭐 저는 이런 사실 것들도 개인적으로 꼬마 빌딩 이렇게 뜨고 이런 게 진짜 저금리에 수혜를 받아서 좀 상대적으로 되게 알게 모르게 받은 어떤 그래도 난 갖고 싶어 꼬마 빌딩. 나는 안 갖고 싶어. 아우 그래도 난 갖고 싶어 꼬마 빌딩. 그건 아니야. 자, 사실 그 뭐죠? 많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로망이 결국 임대 사업인데 임대 사업의 종착지가 어떻게 보면 나는 임대료를 주고 받는 관계로서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늘리고 싶지 싸게 않아요. 해주면 되지. 늘리고 그게 싶지 않아요. 비싸게 하니까 그러지. 싸게 싸면 싸게. 싼 대로 비싸면 비싼 싸게. 대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그거. 한번 세입자 이렇게 딱 맞춰주면 장사 열심히 하시라고 10년째 월세 안 올리시는 착한 임대인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있긴 있겠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시장에 대한 크게 세 가지 이슈를 한번 다뤄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잠깐 마무리 짓고